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이진욱입니다. 자, 삼알미늄 최근에 이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상승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승의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모조리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. 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주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까지, 그리고 리튬 대신 알루미늄까지 대체할 수 있다, 이런 뉴스들까지 있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랜만에 삼알미늄의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17% 정도 상승을 해줬고, 최근 4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럼 도대체 최근에 왜 이런 연달아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LG 엔솔에 이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4680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하나죠. 한 개는 뭐 전고체, 그 다음에 한 개는 또 이렇게 4680 요게 있었는데, 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. 대량 생산이라던가 상용화 시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, 4680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의 모델 Y 제품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여기다가 현재 벌써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 4680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해서 밀도도 5배 높고 출력도 6배나 높은, 뭐 어쨌든 간에 생산 단가도 그냥 말면 돼서 조금 더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에서도 유리한 배터리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LG 엔솔에다가 배터리를 주문을 넣은 것으로 보여진다. LG 엔솔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삼화알미늄이 또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23년도 1월 달에 이미 LG 엔솔과 7천억 규모의 양극박 공급 계약 소식을 알렸었죠. 그러면 이제 LG 엔솔에 테슬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그 원통형 배터리에도 결국에는 양극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사실상 양극박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으니 추가적인 뭐 매출의 성장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오늘 함께 받아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,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될 것 같습니다.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보이는 거겠죠. 이에 발표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이 중국 관련주들, 그리고 중국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, 이 특히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뭐죠? 원자재입니다. 아무래도 이 중국의 경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원자재 단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고, 이는 가격 상승으로,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게 되겠고,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번에 또 경기 부양을 써서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지 제조업이 살아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, 어쨌든 간에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기대감으로도 상승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, 이 원자재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뭐 구리도 있을 거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알루미늄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따라온다. 여기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알루미늄 박업체인 우리 삼알미늄에게도 판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실적에 대한 호재로 기대할 수 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알루미늄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8월달 이제 여름을 지나고 나서 9월달, 10월달에서 쭉쭉쭉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.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, 뭐 철부터 시작해서 구리, 알루미늄 이 회사들이 죄다 최근에는 증시에서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루미늄 가격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보게 되면 2차 전지 영향 때문에 22년도 요때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3,000불을 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, 아직까지는 막 고점을 뚫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2,800 좀 고점을 뚫는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. 어쨌든 간에 알루미늄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추적을 하자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자, 마지막 소식입니다. 자, 값비싼 리튬 대신 알루미늄 썼더니 에너지 밀도가 1.8배 올라갔다, 이런 고효율 전력 장치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. 사실 이게 이제 뭐 당장에는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상용화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저는 힌트,
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결국엔 주식은 뭐다? 기대감이기 때문이다. 자, 그래서 이게 뭐 뭔 내용이냐? 우리가 ESS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부터 해서 대부분 들어가는 게 뭐 리튬이랑 뭐 코발트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요게 굉장히 비쌉니다. 근데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 이런 것도 같이 따르죠. 근데 요거를 좀 대체할 소재가 뭐가 있냐. 그래서 이런 걸 좀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런 디지털 기기와 전기차 등의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사용이 되고 있죠. 근데 요게 이제 폭발 위험성과 굉장히 고가다. 그래서 요걸 좀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를 찾는데 우리가 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,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런저런 뭐 연구를 해다 보니까 여기서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알루미늄인 것 같다. 그래서 요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실험을 하고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입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, 요게 이제 만약에 뭐 리튬으로 대체제가 알루미늄이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, 요러한 그 호재 소식이 들려온다 하면 사실 이 알루미늄 뭐 관련 소재를 들고 있는 회사들, 우리 삼알미늄이 또 될 수 있겠죠. 우리 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생산 캐파가 또 가장 크거든요. 그리고 또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술이 완료가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좀 잘하는 회사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또 매출로 잡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만, 어쨌든 간에 추가로 이런 알루미늄이 리튬의 대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좋은 호재로 시장에서 작용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또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뭐 좀 대충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사실 여전히 추세가 하방인 건 맞아요.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비슷한 형태인데,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쌍바닥을 짚고 조금 다시 추세를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 4만 원대 구간을 깨지 않고 좀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. 사실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냐? 2차 전지 섹터에 다시 한 번 더 수급 이 들어와야 된다. 결국에는 이 수급이 들어오려면 뭡니까?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되겠고, 2차 전지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시점이 함께 맞물려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아니면 원자재 뭐 리튬이라던가 방금 보셨듯이 알루미늄 이런 게 같이 올라와 줘야 돼. 결국에는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. 그래서 일단은 그 시점이 도래가 하는가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좀 조정과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런 2차 전지 캐증 구간 요거를 언제 벗어나간가, 요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추세로는 여전히 하방이 지속되고 있고, 이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장기 이평선 121선과 241선을 뚫어 올리는 이런 시점이 돼야 된다. 그래야지 다시 한 번 더 되돌릴 수 있다. 자, 과거에서부터 상승을 보게 되면 이런 장기 추세선을 밟고 올라가죠. 여기서도 그렇고. 그래서 이런 장기 추세선을 다시 한 번 더 밟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하든 또는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이슈는 사실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,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또 먹혀드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, 이래저래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굉장히 많다.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.